철도는 진정한 거인들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규모와 위력으로 경탄을 자아내는 기계들 말이죠. 이 철의 타이탄들은 마치 강철과 연기의 거대한 뱀처럼 수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서며 수천 톤의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긴 화물 열차부터 초고속 여객의 거인들까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열차 15대의 순위를 따라 숨막히는 여행을 떠나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진정으로 전설적인 빅보이 4014 유니언 퍼시픽 회사의 작품,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증기기관차입니다. 이 거인은 마치 산업 서사시의 페이지에서 걸어 나온 듯합니다. 총 25대가 제작되었고 그 첫 번째가 선로에 오른 것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빅보이 4014는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합니다. 길이 40m가 넘고 무게 550톤. 이 거대한 기관차는 시속 1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유타와 와이오밍 사이의 가파른 산악 구간을 오르내리며 수천 톤의 석탄을 끌었습니다. 설계의 핵심은 관절식 프레임으로 이 덕분에 거인이 곡선을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당시 기관차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륜 배열 넷 8, 넷 4, 8, 8, 4 8개의 구동축과 앞뒤 4개의 보조축을 의미합니다. 이 설계는 놀라운 안정성과 출력을 보장해 빅보이가 어떠한 지형 변화에도 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빅보이 4014는 2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렸고 그 전설은 미국 공학사의 굳건한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1년 은퇴 후 이야기가 끝난 듯 보였지만 1213년 유니언 퍼시픽은 다시금 이 기관차를 캘리포니아 포모나의 철도기술박물관에서 매입해 와이오밍주 셰이엔의 봉어지 기관구로 옮겨 장대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복원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사랑과 집념으로 볼트 하나, 파이프 하나, 외판의 센티미터 하나까지 정밀하게 되살렸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을 건너뛰어 빅보이 4014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미국 대초원 위로 증기를 뿜어 올렸을 때 전설의 귀환을 보려는 인파가 선로를 따라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빅보이 계열의 다른 7대는 오늘날 미국 전역의 박물관, 세인트루이스, 댈러스, 덴버, 오마하, 스크랜턴, 그린베이, 셰이엔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바로 증기의 시대를 기념하는 기념비이자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천재성과 야망을 구현하던 시절의 상징입니다. 빅보이 4014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상을 향한 위대한 꿈을 향한 전진의 상징이며 그 위용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이들에게 경외와 감탄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여행 가운데 하나로 떠나봅시다. 전설적인 열차 더겐, 대륙을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여객 특급을 소개합니다. 더겐의 노선은 애들레이드, 앨리스 스프링스, 다윈을 연결하며 2900k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열차는 유명한 애들레이드 다윈 회랑을 따라 달리고 전 여정은 53시간 15분, 사흘 동안 경이로운 풍경과 모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겐이라는 이름은 디아프간 익스프레스의 줄임말로 영국 개척자들의 내륙 개척을 도왔던 아프간 낙타몰이꾼들을 기리는 별칭이 1923년에 붙여졌습니다. 오늘날 이 열차는 전이 비욘드 레일 익스페디션스가 운영하며 편성에는 60, 70년대에 제작된 약 28량의 객차와 차량 운송 전용 객차가 포함됩니다. 편성 전체 길이는 약 760m이며 퍼시픽 내셔널 NR 클래스의 강력한 기관차 2대가 이를 견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노선은 국가의 필수적이었지만 당시 열차는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로를 따라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타렴 장치들이 설치되었습니다. 70년대의 노선이 앨리스 스프링스까지 연장되고 디젤로 전환되면서 물에 대한 의존이 사라졌고 노선은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오늘날 더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시간을 달리는 여행, 낭만과 모험, 끝없이 펼쳐진 호주의 광활함을 구현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철도망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 인도로 가봅시다. 바로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열차 중 하나가 등장했으니 지하 세계의 보물을 지킨다는 전설의 다두, 두오토우, 뱀에서 이름을 딴 셰슈나그입니다. 이 거인은 거의 1.7마일에 달하는 길이를 뽐냈고 무려 118량의 화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화체는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화물이 실려 있죠. 셰슈나그는 2018년 6월 2일 첫 킬로미터를 달리며 인도 철도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고 편성 길이에서 국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성취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4대의 열차를 하나로 결합하고 4대의 전기기관차로 무장시켰습니다. 이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더 많은 화물을 더 짧은 시간에 수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도 철도부 장관 피유시 고얄이 직접 이 성과를 발표하며 셰슈나그를 국가 철도 시스템 효율성 향상의 한 걸음이라고 칭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편성이 단 한 명의 기관사와 그의 조수 한 명, 2사람이 함께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사람이 조종한 이 거대한 편성은 인도의 기술적 역량과 대담한 공학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장대한 스케일의 세계, 북미 최대 철도 기업 중 하나인 BNSF 레일웨이의 선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철 제국은 미국의 클래스 1 철도 7곳의 정점에 서 있으며 2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28개의 줄을 가로지르는 32,000마일이 넘는 놀라운 철도망의 흐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사 차량대는 약 8,000대의 기관차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관차들이 동서해안을 잇는 거대한 화물 흐름을 움직입니다. BNSF의 세계 주요 대륙 횡단 노선은 경제의 진정한 동맥이 되어 미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각종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편성 가운데 하나는 2.5마일이 넘는 길이에 458량의 화차를 이끌며 미국 화물 열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는 기존 기록 역시 BNSF가 보유하던 3km가 넘는 길이에 435량을 포함했던 편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거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7대의 초강력 기관차가 편성 전체에 분산 배치되어 견인을 고르게 나눕니다. 이 대규모 운용은 로스앤젤레스, 클로비스 구간에서 초장대 열차를 시험하기 위해 1907년에 시작된 회사의 대담한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BNSF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킬로미터급 강철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매 운행은 금속, 파워, 정밀함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이고 각 기관차는 움직임의 심포니 속 하나의 악기입니다. 미국 물류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는 거대한 연주 말이죠. 오랜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교차하는 나라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상징이 된 열차가 탄생했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 N700. 이 일본의 익스프레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예술과 공학의 시너지가 구현된 결정체입니다. 400피트가 넘는 길이를 지닌 유려한 차체는 마치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린 화살처럼 레일 위를 미끄러집니다. 부드러운 라인, 질주하는 실루엣, 형태와 기술의 조화, 모든 요소가 일본 엔지니어들의 장인 정신을 말해줍니다. 이 열차가 선로를 처음 달린 것은 2007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을 믿기 어려운 속도로 연결하며 감탄의 시선과 바람의 속삭임을 뒤에 남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계의 무게는 70만 파운드를 넘고 그 유선형 외형은 해가 뜨는 나라 최고의 설계자들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복잡하게 엮인 일본 철도망 속에서 신칸센 N700은 생명줄과도 같은 동맥이 되어 도시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그는 단순히 승객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거리를 잇고 일본의 통합, 진보, 그리고 움직임 속의 아름다움을 구현합니다. 타는 듯한 사하라의 광야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극한이자 장관인 철도 중 하나, 모리타니아 철도가 놓였습니다. 이 노선은 모리타니아 광업의 심장을 대서양 연안의 누아디부 항구와 잇는 진정한 강철의 끈입니다. 1960년에 건설된 이 철도는 곧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는데 국가의 핵심 자원인 철광석의 대부분이 바로 이 노선을 통해 운송되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에 이 노선은 국유화되어
모리타니아의 독립과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험난했습니다. 국가가 서사하라로 국경을 확장했을 때 철도는 폴리사리오 전선의 공격 위협에 놓였습니다. 1976년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져 마침내 1978년 무크타르 울드 다다 대통령의 축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권력이 안정된 뒤 노선은 복구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다시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모리타니아 철도의 열차들은 3km에 달하는 길이로 늘어서 매년 1600만 톤이 넘는 철광석을 실어 나릅니다. 각 편성은 EMD 디젤 전기 기관차 서너 대가 이끌고 그 뒤로 210량의 화차가 따르며 각 화차는 84톤의 무거운 화물을 싣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차의 지붕 위로 사람들도 자주 여행을 합니다. 세계 곳곳의 모험가들과 여행자들이 이 뜨거운 사막을 횡단하며 끝없는 사구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감상합니다. 2014년 글렌코어는 이 철도와 항만 시설을 1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철광석 가격 변동으로 계획이 바뀌어 이 프로젝트는 불안정하지만 매혹적인 산업의 상징으로만 남았습니다. 모리타니아 철도는 단순한 선로가 아닙니다. 가혹한 사막조차 극복해내는 인간의 의지, 인내, 투쟁의 상징입니다. 한때 서커스는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상상력을 흔들어 놓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링글링 브러더스와 바너맨 베일리의 전설적인 쇼만큼 장대한 서커스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주의 규모로 펼쳐지는 사건이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믿기 어려운 그들의 열차, 바퀴 위의 이동식 도시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서커스 편성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경이로움의 대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예술가, 훈련된 동물들, 온갖 장비와 이동식 주거가 수십 량의 객체 실려 다니며 각 정차지를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성기에는 바너맨 베일리 서커스 열차가 세계에서 가장 긴 개인 소유 편성이었습니다. 각 편성은 대략 60량 안팎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서커스 열차의 함대가 미국 전역을 오가며 복잡한 노선으로 2년에 걸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움직이는 마법이었고 기관차의 기적 소리는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을 거대한 천막 아래로 불러 모았죠. 브라질의 정글과 산악 평원이 만나는 곳에는 한 산업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철도, 카라자이스 철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들은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파라주의 풍부한 광산과 해안의 폰타지 마데이라 한글 있는 동맥입니다. 세계 거대 광업 기업 가운데 하나인 발리 S.A가 이 노선을 운영합니다. 이 철도의 역사는 1980년대 철광석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대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구간 9마일이 1982년에 개통되었고 11년 뒤인 1995년에 노선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카라자이스 철도는 브라질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노선을 달리는 편성들은 규모 면에서 경이롭습니다. 330량의 화차가 톤 단위의 광석을 가득 실어 나릅니다. 완전 적재시 편성의 총 중량은 4만 톤을 훌쩍 넘고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철도는 산림벌채, 원주민 이주, 아마존 생태계 위협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발리는 자연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적 진보와 고유한 생물권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서 영국 철도가 진보와 공학적 천재성의 상징이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전설적인 브리티시 레일 클래스 55, 애칭 델틱입니다. 이 디젤 정의 기관차는 잉글리시 일렉트릭이 1960년대 초에 제작했으며 영국 공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각 차량의 가격은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인 65,000파운드가량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속도, 신뢰성, 출력으로 명성을 떨치며 나라 전체의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날았습니다. 각 기관차의 길이는 21m를 넘고 무게는 약 100톤,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델틱은 영국 철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디자인과 엔진 사운드로 누구나 알아보았고 철도 팬들은 그를 한 시대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동급 최강의 디젤 기관차였고 오늘날까지도 수집가와 철도사 애호가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퇴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이 열차들은 여전히 박물관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한때 델틱이 영국의 레일 위를 번개처럼 가르며 질주하던 그 순간의 메아리와 함께 말이죠. 광활한 러시아의 평원과 타이가를 가로질러 속도와 기술적 도약의 상징이 등장했습니다. sak스판 열차입니다. 이 날렵한 열차들은 현대 철도의 자부심이자 최첨단 공학과 인간 지성의 힘을 구현한 결정체입니다. 우아하고 강력하며 미래적인 이 열차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를 시속 250km 안팎으로 질주합니다. 그 유려한 차체의 질량은 800톤을 훌쩍 넘고 내부에는 세계적 수준의 편의와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sak스판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어 러시아 두 핵심 도시 사이의 이동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승객들이 매일 이 열차에 올라 나라를 기록적인 시간에 가로지릅니다.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에 구상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sak스판은 역사의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속도, 효율, 편안함의 새로운 시대를 알린 것이죠. 이 열차들은 도시를 잇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 경제,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며 러시아의 혁신과 진보에 대한 열망을 구현합니다. 철도 전설을 말할 때 유니언 퍼시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철도 회사 가운데 하나죠. 이 네트워크는 32,000마일이 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하며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스까지 미국 23개 주를 아우릅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미국 개척 시대의 정신, 프런티어의 혼, 그리고 기술적 저력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존재입니다. 회사 차량대는 8,300대의 기관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산맥과 사막, 평원을 넘어 수백만 톤의 화물을 수송합니다. 회사의 역사는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유니언 퍼시픽은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의 견인차가 되었고 이 노선은 동서해안을 연결하며 미국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수많은 철도를 흡수했습니다. 미주리 퍼시픽, 웨스턴 퍼시픽, 캔자스 텍사스, 시카고 록 아일랜드 등이 그 예입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미국 산업 발전의 연대기에 영원히 이름을 새겼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북미 역사상 가장 무거운 화물 편성을 견인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28,000톤의 화물을 끄는 열차였죠. 또 1934년 유니언 퍼시픽의 실험적 열차 AM1만은 디젤 동차 속도 기록인 시속 104마일을 세우며 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미국 그 자체의 상징, 집념과 공학적 힘의 상징입니다. 금못받기 의식이 열린 1869년 동서 노선이 만난 그날은 철도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철도는 마치 끝없는 평원을 지나 세대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전진 자체를 구현합니다. 한 나라의 척추가 된 철도를 이야기한다면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 CNR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철도 대동맥은 캐나다 경제의 기둥이자 북미 교통 시스템의 초석입니다. 네트워크는 장대한 산맥과 숲과 도시를 지나 캐나다 전역을 관통하고 더 멀리 미국까지 뻗어 있습니다. 총 선로 길이는 거의 53,000km에 이르며 이 강철 거미줄 위로 매일 석유와 곡물, 목재와 석탄까지 수천 톤의 화물이 움직입니다. CNR의 기원은 20세기 초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독립철도 회사가 운영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약화되며 많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고 인프라를 구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이들을 단일 관리 아래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18년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가 탄생했습니다. CNR의 핵심 업적 중 하나는 그랜드 트렁크 퍼시픽 철도의 건설이었습니다. 위니펙을 태평양 연안과 연결한 노선이죠. 이후 대초원의 농업지대를 아우르고 나라의 주요 도시를 잇는 지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촉진했고
CNR의 열차는 캐나다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회사는 가장 현대적인 열차를 운용했습니다. 여객 노선의 전설적인 46010 휠러부터 화물 운송을 위한 강력한 280 컨솔리데이션까지, 그리고 1940년대에는 첫 전기 기관차가 차량대에 합류하면서 전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CNR은 혁신적인 UAC 터보 트레인을 도입해 몬트리올과 토론토 사이를 시속 200km로 달렸습니다. 이 터보 열차는 기술적 진보와 대담한 공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는 캐나다 최대의 철도 운영자이며 자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동하며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연결합니다. 그 유사는 단지 레일과 기관차가 아니라 움직임, 연결, 발전이라는 이념 위에 성장한 한 나라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남부로 가봅시다. 붉은 대지와 사막의 열기가 공학의 위험과 만나는 곳, 바로 시셴 살다냐라는 장대한 철도로 860km가 넘게 대륙을 가로질러 시셴의 최고의 철광석 광산을 대서양 연안의 살다냐 베이항과 연결합니다. 철광석 대동맥으로 알려진 이 노선은 매년 6천만 톤에 달하는 광석을 수송합니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경이로운 규모입니다. 1976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운용은 트랜스넷 화물철도로 넘어가 전 구간이 완전 전철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편성들은 출력 손실 없이 장거리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죠. 시셴 살다냐 철도는 자연을 이겨낸 공학의 승리입니다. 험준한 산줄기와 깊은 계곡, 불벼락 같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열차가 양방향으로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에는 19개의 대피선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편성의 길이는 무려 3.8km에 달합니다. 각 열차는 342량의 화차로 구성되며 강력한 15E 계열 전기기관차가 이를 견인합니다. 편성의 총 중량은 41,000톤을 넘나들죠. 이 강철 캐러밴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까지 철광석을 운반합니다. 남아프리카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철도 거인 가운데 하나, BHP 아이언 오어를 만나봅시다. 이 거대한 편성은 서호주 필바라의 혹독한 대지 한복판에서 뛰는 철도 제국의 심장입니다. 이곳 먼지바람이 이는 사막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화물열차 중 하나가 움직입니다. 이 괴물은 마치 끝없는 강철의 용처럼 풍경 위로 뻗어나가 1.55마일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를 자랑합니다. 이는 2km를 훌쩍 넘습니다. 그가 나르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순도 높은 철광석, 호주와 전 세계의 제철 산업을 먹여 살리는 원료입니다. 편성은 682량에 달하는 화차로 이루어져 막대한 광물을 실어 나르도록 특별 설계되었습니다. 완전 적재 시 이 거인의 질량은 거의 10만 톤에 다다르며 대지가 떨릴 듯한 무게입니다. 이 거인의 역사는 196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BHP는 필바라 지역의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고 호주의 제철 산업의 동맥이 될 광범위한 철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거인은 매일같이 수백만 톤의 광석을 항만으로 나르며 전 세계로 실려 나가는 화물을 통해 나라 전체의 번영과 성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구 최고의 철도 거인들을 따라 떠난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기계들을 사랑한다면 저희의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는 작은 손짓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곧 다시 만나요.